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유트로입니다. 제가 12살 때부터 여드름이 시작되어서 만 34세인 지금까지 여드름을 꾸준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피지가 좀 잦아들고 나이가 먹고 하니까 그럼 피부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30이 넘으니까 이제 탄력의 고민까지 생기게 되더라고요. 탄력도 챙겨야 되고 모공도 챙겨야 되고, 근데 트러블도 나지 않게 해야 하는, 뭔가 이 밸런스를 맞추는 어려움이 또 온 그런 유트로입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라네즈와 함께하는 그런 영상이고요. 여러분들께 스킨케어 고민을 받아봤습니다. 22년간의 스킨케어 노하우,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은 이런 서당계의 그런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Let's go! 여기에서 오늘 컨텐츠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이 좋지 않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크림 스킨을 더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분들을 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스킨케어에 해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그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산에 거주하는 윤소희님의 사연입니다. 최근 2주 정도 급 건조함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이 크림 스킨을 이분께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다라고 느꼈던 포인트, 여러분들 각질 제거되는 패드 많이 쓰시잖아요. 셀리맥스의 시카 지우개 패드를 쓰신다면은 저는 크림 스킨을 꼭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질은 28일 주기로 원래 자연적으로 탈락을 하고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과하게 탈락이 되거나 탈락하지 말아야 할 애들이 묵었을 때 그게 뭐 메이크업 할 때 밀리고 이런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이크업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피부에 문제가 좀 생기거나 밀리거나 하면 다 각질인 줄 알아요. 조금 더 벗어난 얘기긴 합니다만은, 파운데이션, 쿠션 이런 거 발랐을 때 밀려 나오는 게 진짜 각질인 경우보다는요, 제형 자체가 뭉쳐서 걔네들이 그냥 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스킨케어를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아예 못했어요. 세수하고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 허옇게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거는 각질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거는 벗겨내야 하는 각질이라는 법은 100%는 아니라는 거. 자, 여기에서 셀리맥스 지우개 패드로 각질을 제거를 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제거했으면 보습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아토베리아 365 크림 발랐으니까 채워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 지우개 패드 쓰면서 각질 제거했죠? 그리고 물광 앰플도 제가 봤는데 제형감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아마 너무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보습감은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좀 물물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수분과 보습은 여러분 다릅니다. 수분은 말 그대로 그냥 물 같은 느낌, 찰박찰박하게 채워주는 거고요. 보습은 찰박찰박하게 채워주는 애를 날아가지 않게 잠궈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를 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보통 보습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노니 앰플도 약간의 점도가 살짝 있기는 합니다만, 얘가 보습감까지 꽉 잡아주기에는 이분한테는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토베리아 365 크림은 겉에서 꽉 잠가주는 그런 역할을 크게 하거든요. 이걸로도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이런 분이 시카 지우개 패드 쓰고 크림 스킨 살짝만 안쪽에 깔아주시기만 하면은 지금 느꼈던 건조함보다는 훨씬 덜 느끼실 거예요. 이 물광 앰플도 노니 앰플도 사실 수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크림 스킨을 중간에 써주시면 이 두 가지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쓰지 말고 버려라, 그런 의미 아니고요. 이 제품들도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상황 봐서 나 오늘은 조금은 라이트한 느낌으로 스킨케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날 물광 앰플 하나만 쓰시거나 노니 앰플 하나만 쓰시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카 지우개 패드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거 피부 상태 보시면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우개 패드가 이 성분으로 인해서 각질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이 각질층이 진짜 두꺼운 사람들도요, 너무 강력하게 그런 뭐 아하바하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매일매일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질이 너무 과다하게 벗겨지면서 나중에는 따가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게 너무 각질층이 무너져 있으면 장벽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피부가 얇고 민감하시다 하시다면은 이런 지우개 패드를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사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또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거칠거칠함을 느끼는 거는 두 가지예요. 진짜 각질이어서 거칠거칠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피부 겉에 피지가 올라와 있는 그 피지들이 거칠거칠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냥 피지가 살짝 올라와서 요거를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손톱 끝으로 살짝 걷어내 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같이 더 오히려 모공 안에 피지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메이크업 할 때 이 구멍 안에 파운데이션이 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부산에 거주하는 윤소희님께는 선물로 이 두 가지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연, 수원에 거주하는 박수연님의 사연입니다. 피부에 뭔가 덮여있는 느낌이 싫어서 스킨케어를 잘 안 합니다.
효소 파우더 사용하시는 거, 저 요즘 파우더 타입의 클렌저를 써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주의를 해야 하는 게 효소 파우더가 가루이기 때문에 물을 적게 묻히면 가루가 느껴져요. 그 가루를 느끼면서 세안을 했다. 그러면은 뭘 생각하면 좋냐면 각질도 제거되는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내 피부에 자극을 줬다. 이럴 때 꼭 보습을 챙겨줘야 됩니다. 효소 파우더를 나는 진짜 매일매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루를요, 물을 충분히 묻혀서 많이 부드럽게 다 녹여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에 거품만 있게 해주신 다음에 세수를 하시면은 자극감을 최소한으로 해서 얼굴에 세수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사연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이 에센스가 없어요. 퍼펙틴 바하 리퀴드 엑스폴리언트 요거를 에센스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 근데 바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건 또 매일매일 사용을 했을 땐 바하 성분이 각질 제거를 너무 하게 돼서 장벽이 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 상황을 보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바하 함량에 따라서 내 피부에는 매일매일 써도 자극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체크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피부를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로션 쓰시고 크림을 쓰시는 사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크림과 크림을 바른다는 거는 그냥 덩치 큰 애들을 이 위에 겹겹이로 쌓아놓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토너하고 크림하고 내가 맨날 쓰는 거를 고정을 딱 해주시고 에센스를 그냥 다양하게 쓰면서 기능성도 느껴보고 뭐 비타민 제품도 써보고 이렇게 뭐 바꾸면서 써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토너 단계에서 물로 된 걸로 수분감을 채워주고 보습감을 채워줬을 때 하고 그냥 되게 촉촉하다는 크림만 발랐을 때 하고 내가 느끼는 건조함의 정도는 다릅니다. 근데 이분은 바하, 피부 각질 상태에 맞춰서 주기 잘 맞춰서 사용하시고 그냥 크림 스킨에다가 이분이 쓰시는 크림 하나만 바르셔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으면서 속보습은 잡아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둘, 셋, 요 정도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와라라라 쏟아지는 제형이 아니고요, 입구가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서 한 방울씩 사용하기에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요렇게 해서 그냥 손바닥에 이렇게 발라버리세요. 손바닥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 정도로 하세요. 무거운 거 싫으시니까. 그리고 그냥 조금만 이렇게 살짝만 눌러주세요. 이런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쉽게 증발이 돼버리는 듯한 그런 젤크림만 사용하시고 끝내시는데, 거기에다가 얘만 추가해주는 거 진짜 그 느껴지는 건조함의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 방울 해서 하는 게 나는 또 귀찮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미스트 펌프를 같이 드리거든요. 안개 분사인데 얼굴에 이렇게 조준이 안 되는 그 정도 아니에요. 딱 그 중간의 느낌을 되게 잘 내준 요 정도만 하세요. 이렇게 발린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살짝만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만 펼쳐주세요. 피지, 유분 이런 거 고민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너무 피지 분비량이 없으신 분들 아니고서는 유분이나 피지 분비량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딥클렌징 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피지가 쌓인 거를 좀 닦아내고 요거는 관리를 어느 정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지가 꼭 나쁜 애만은 아니라는 거,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분께는 워낙에 또 가벼운 걸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수분 폭탄 느낌, 그런 느낌만 가볍게 딱 줄 수 있는 라네즈의 워터뱅크 지복함용 토너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세 번째 사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송현화님의 사연입니다. 나이가 43살이 되었다 보니까 주름이 자글자글해요. 이분을 또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탄력과 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알아서 항산화 세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쓰고 계시고, 크림에서 뭐 좀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탄력을 위주로 하는 제품은요, 보습감은 그렇게 신경 쓰기보다는 기능성에 완전 집중한 그런 제품이 있고요. 왜냐? 화장품은 컨셉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비자가 내가 원하는 걸 딱 겟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능성, 탄력 중심으로 된 제품은요, 오일층이 아예 보이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정말 피지량이나 유분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아예 기름을 발라야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처럼 30대, 40대 아직까지는 이렇게 유분량이 있어서 트러블이 한 번씩 나시는 분들은 문제가 확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루틴에다가 그냥 크림 스킨 하나만 챙기시면 너무 좋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안쪽에 피부 케어의 기본이라고 하는 보습을 더 챙겨주시고 지금 쓰고 계신 제품들을 발라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도 또 라네즈 퍼펙트 리뉴 3X 시그니처 세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이성희님의 사연입니다.
아이가 11개월인데 아직 모유 수유 중이에요. 확실히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은 내 피부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그때 탄력이 쳐져요. 그러니까 모공이 보이죠. 물론 일리윤 세라마이드 크림 너무너무 좋은 크림입니다만 이렇게 모공도 보이고 팔자가 눈에 띌 정도로 탄력이 사라지고 있는 게 이게 눈에 보일 정도면은요, 액상 보습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시간이 없기도 없지만 시간이 생기더라도 그 시간에 내 피부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체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께 정말 크림스킨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그냥 후루룩 쏟아지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부어주세요. 어차피 다른 거 안 바르시니까 이렇게 세수하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먹여주세요. 크림스킨은요, 양이 늘어나면은요 진짜 부드럽게 그냥 얼굴에 이렇게 발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고, 혹시 바르다가 애가 갑자기 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대로 그냥 달려나가세요. 물론 크림스킨을 바르시고 나서도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얘는 액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잠궈주는 크림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분께는요, 크림스킨하고요 워터뱅크 세럼도 드리겠습니다. 이 워터뱅크 라인의 세럼이 가벼운데 보습도 괜찮은 그런 세럼이라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워터뱅크의 지복합 크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연은요, 전라도 나주에 거주하시는 김용범님의 사연입니다. 남편 피부 고민입니다. 오후가 되면 유분이 엄청 올라와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면서 닥터지의 블레미시 크림을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구나, 이렇게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러쉬의 티트리 워터가 그 티트리 성분이 트러블에 되게 좋다고 해서 트러블 있으신 분들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저도 티트리 워터를 한때 썼었는데 가벼운 사용감에 좋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티트리 워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능이 제가 사용을 했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효능이 뭔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뭔가 티트리에서 효과를 느끼려면 오히려 폼 클렌저 단계에서 티트리가 들어가면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분이 폭발하고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 오히려 많은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한 크림스킨 요만큼 정도? 요 정도 발라주신 다음에 크림으로 마무리하실 것을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분 제거하실 때 기름종이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종이로 유분 제거하시는 거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기름종이는 유분을 너무 싹 빨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유분이 미친듯이 더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카페에 있는 휴지 한 장, 냅킨 한 장 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유분 싹싹 흡수해주잖아요. 너무 많은 유분을 가져가지 않아서 여러분들 쿠션으로 수정하시고 하실 때 나중에 유분 올라오는 속도가 더 더딥니다. 어쨌든 유분량이 많이 있다는 거는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유분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발라야 할 거를 현저하게 줄인다고 해서 유분량이 또 엄청 줄고, 또 저는 그런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턱 쪽에 모낭염이 심하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면도기를 대게 되면은 여기에 여드름이 계속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폼 클렌저를 좀 이렇게 도톰하게 발라서 면도를 하면은 그래도 트러블 나는 게 줄어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모낭염이 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실 피부과에서 이제 레이저 제모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저분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 턱에 있는 그거를 레이저 제모하는 거는 원치 않아 하더라고요. 털이 아예 안 나면은 좀 아쉽대나 어쨌든. 그리고 그런 모낭염 날 때마다 러쉬 팩 해주시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이분께는요, 크림스킨 선물로 드리도록 하고 워터뱅크의 지복합 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다! 크림스킨 닥터용으로 쓰기에 괜찮을까요? 닥터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크림스킨은 먹이는 용도로 손에 해서 펼쳐주는 걸로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크림을 스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솜에 먹이려면 양을 좀 많이 적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패드 같은 거 사용하신 후에 에센스 대신에 크림스킨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율 숲크림이 가벼운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바르고 아토베리어 365나 라네즈 워터뱅크 덧바르면 보습이 너무 과할까요? 보습이 과할까요? 는요, 너무 메이크업이 밀리나? 뭐 이런 걸로 보습이 좀 많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에 뭔가 좀 나거나 했을 때, 그랬을 때 보습이 좀 너무 많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습은 내 피부가 허용하는 한에서 많은 거는요, 근데 촉촉하니 건조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림스킨 흡수력이 빠른 편이에요. 이 흡수력도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어떤 제품은 바르고 얼마 안 돼서 싹 들어가서 얼굴에 거의 만져지는 게 없는 느낌의 제형이 있어요. 그런 거보다는 이 제형은 볼륨감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크림 자체를 이 라네즈만의 기술력으로 액상화한 거기 때문에 제형 자체가 약간의 따뜻한
미끌거림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미끈거림이 메이크업 안 먹게 한다든지 기분 나쁘다든지 막 두껍다든지 그런 느낌의 미끈거림이 아니라 피부를 진짜 보호해주는 뭔가 얇은 크림을 하나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의 볼륨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일 것 같고요. 스킨케어 여러 개 발라줘도 요즘 피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스킨케어 잘못된 걸까요? 이거는요, 나는 그래요. 피지 올라오는 거는 크림이나 두꺼운 제형을 여러 개 발랐을 때 저는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요 포인트는 저는 클렌징 오일로 딥 클렌징을 잘하면 좀 낫다, 이렇게 제 경험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농성 여드름도 크림 스킨 좋을까요? 요거는 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여드름 있으신 분이라고 해서 유분을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더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크림 스킨에서 엣지 있게 유분을 주시고 트러블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에센스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크림 단계에서 양 조절을 하셔서 크림을 붙여주세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크림 스킨을 바르면 여드름이 괜찮아져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수분 밸런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썼을 때 좁쌀 여드름이 났는데 리뉴얼 후에는 괜찮을까요? 접니다. 제가 라네즈 크림 스킨이 나왔을 때 1세대 때 너무 기대하고 썼었는데 그때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2세대 크림 스킨은 완전 괜찮아요. 크림 스킨 쓰고 나면 피부 쫀쫀한 느낌인가요? 네. 진짜 좀 뭐랄까, 현존하는 스킨 중에 가장 쫀쫀하다. 겉보기엔 멀쩡하고 피부 좋아 보인다는 말도 종종 듣는데 스킨케어하고 몇 시간 뒤에 혹은 화장하면 건조함이 느껴져요. 스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까요? T존은 또 너무 기름져서 너무 기름일까봐 걱정입니다. 자, 여러분, 액상 보습제를 썼다고 해서 특별히 더 얼굴이 기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에 액상으로 보습을 잘 채워주면은요, 훨씬 건조함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썼다고 해서 T존이 더 심각하게 번들거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볼보다 T존이 더 유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르고 있는 제품이 속보습을 챙겨주지 못하면 여기가 점점 메말라가죠. 근데 여기는 유분이 원래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 번들거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여기가 유독 더 건조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크림 스킨을 얼굴 전체에 바르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볼 쪽에만 터치하시면 됩니다. 레티놀이랑 비타민C랑 조합은 어떨까요? 질문이 너무너무 좋으셨다, 우리 루나님. 그런 잡티 세럼을 쓰시는 분들이 토너 단계에서 크림 스킨을 써주잖아요. 앞 단계에서 보습을 챙겨주니까 기능성으로 중간에 가볍게 써주시고 크림 가볍게 마무리하시든 좀 도톰하게 마무리를 하시든 유수분 밸런스가 맞죠. 요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키 포인트. 오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첫 단계 보습. 크림 스킨은 양 조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습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계신 에센스, 크림하고 그 어떤 것하고도 조합하셔도 양만 조절하시면은 이 가을, 겨울, 봄까지 당겨서 피부가 불편하지 않는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속 보습은 크림 스킨입니다. 여기까지! 까뜨!